자, 이번엔 방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태풍의 특징과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아침부터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 현재 태풍의 상황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태풍이 일본 쪽으로 일본 열도를 바로 직접적으로 관통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좀 덜 주고 있지만 그래도 태풍의 반경이 400km로 굉장히 그렇죠. 큰 태풍이고요. 또 이제 중심 이동 속도가 한 22km 정도 시속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다른 태풍에 비해서 좀 천천히 진행된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근 시간인 지금 이제 9시 대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 한 12시 정오 시간대까지는 태풍 영향권에 있는 영남 지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같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태풍의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폭우와 바람의 강풍의 영향이 있는데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폭우보다는 바람의 영향이다 강풍.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강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차의 크기에 의해서 바람의 풍속이 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내륙 쪽에 즉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고기압 세력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의 저기압 세력의 기압차가 상당히 좀 커 있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서도 강풍의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 좀 다른 점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낮까지 특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앞서 이제 지역을 연결했을 때는 부산, 울산, 포항, 강릉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안타깝게 지금 지난번에 2주 전에 있었던 흰남노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역에 지금 이번 태풍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또 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그 지역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폭우라기보다는 강풍의 피해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해안가의 월파라든지 그다음에 해일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너울성 파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지역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뒤 이제 최근접할 것이다. 200km 정도로 최근접할 것이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강풍 피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빌딩들이 있다 보니까 빌딩풍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재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피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마이삭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이제 올 초에 같은 경우도 그런 빌딩풍인데 빌딩풍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층 빌딩, 특히 해운대에 있는 바로 해안가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100층이 넘는 몇 가지 빌딩들 사이에 풍속이 다른 지역보다 보통에 일어나는 태풍에 있는 강풍보다 그 지역이 오면 더 훨씬 더 풍속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 좁은 빌딩과 빌딩 그 숲속 사이에서 약간의 그 아주 국소적인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빌딩은 그 빌딩 자체에서 나오는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에 의한 실외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빌딩 전체 집단 집 외에 있는 온도와 거기 안에 있는 온도가 차이가 나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기압골의 형성이 돼서 그 압력이 배치가 안 그래도 태풍은 저기압이고 거기는 고기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바람보다도 한 20% 이상 더 강풍이 생길 수 있어서 빌딩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상하층에 있어서의 그 바람의 속도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강풍에 대한 빌딩풍에 대한 우려가 좀 되는 지역인데 따라서 그 부분들에 이 지역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강원 양양 설악산 대청봉 일대인데 CCTV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열기와 또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또 비바람이 또 강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한 400km의 반경에는 넘어서지만 네. 그 태풍의 영향의 간접적인 영향과 그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위쪽 아래쪽에서 넘어가는 그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그게 강풍과 함께 폭우가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은 앞으로도 오늘 오전 오후까지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저 지역은 그동안에 많이 젖어 있는 그런 산악 지역에서의 산사태도 같이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항 지역과 경주 지역은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흰남도 때 그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포항은 특히 이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흰남노의 영향에서는 그 당시에 흰남노가 왔을 때의 그 동해안 쪽에 네. 만조 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이어서 내륙에 있는 하천인 냉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네.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됐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은 동해안 쪽의 만조 시간이 오후 4시에서 6시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겹치지 않아서 지금에 있는 그 냉천 같은 안내에 있는 내수가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오는 강우 강도가 높은 순간적으로 한 20mm나 30mm 정도가 온다면 다시 한번 그런 저지대가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물이 들어오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연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수벽이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또 지하주차장에 대피로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좀 피하시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설령 계시다고 할지라도 네. 그때부터는 바로 사람이 바로 빠져나와야 대피하시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면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막이 나갔었는데 이제 울산시에서 잠시 뒤에 이제 10시부터 태화강과 이제 포항 사이의 무궁화호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울산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25분 뒤부터 태화강과 포항 사이의 무궁화호의 운행이 중단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도라든가 산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물도 많이 머금고 있고요. 침수가 된다거나 지반이 약해져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지반이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난 2주 전에 왔었던 그런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도 지반에 상당히 물이 차여 있기 때문에 그 지반이 약해져 있거든요.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흙과 흙 입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물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 공간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은 흙의 무게에 그 위에 물의 무게까지 더 얹어져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력작용이 있어서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위쪽에서 어떤 외력의 힘이 조그마한 힘이 가해져도 얼마든지 그 지반이 그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철로가 있는 그 기차의 부분들을 그 부분들이 운행이 정지가 된 부분들은 기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외부에 있는 바람의 풍속하고에 어떻게 만나느냐 각도에 따라서 그 힘이 상쇄돼서 적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상승해서 그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풍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의 특히 해안가라든지 바람을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곳에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부산 해운대 송정항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예보로는 이제 한 200km 정도로 최근접하는 상황인데 파도가 앞선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도 방파제의 이제 포말이 커지고 있고요. 방파제에 접근하심을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부산 지역의 상황 또 청사포 방파제를 보고 계신데요. 역시 이게 날이 어둡고 비바람이 강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 10시 정도, 이제 포항 지역은 정오 정도의 태풍이 가장 최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구 5, 6도 선착장 모습이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월파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저 해안가나 이런 방파제 주변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거나 또 이런 태풍이 올 때 오늘 아침에도 제주도에서 낚시하시는 뉴스에서 분이, 네. 그 낚시하시던 분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간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태풍 흰남노 때도 부산의 해운대 쪽에서 유튜버 한 분이 그 네, 해안가에 그렇죠. 가서 촬영을 하다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닥쳐 있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태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해일이라든지 이런 월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이런 돌출 행동, 돌발 행동 그리고 본인의 어떤 다른 어떤 영웅심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파도의 힘이라든지 파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도저히 그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힘과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고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에 있는 그 바닷물을 상승시키는 효과와 강풍에 의해서 파고가 높아지는 형상이 그래서 최고 10m 이상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덮쳤을 때의 그 힘과 위력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해서 절대 근접해서는 안 되고 또 이 해안가를 운행하시는 혹시 차량이 있을 경우라도 그 차량은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굉장히 경감시켜서 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안가 같은 경우는 강풍이 더 강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안가는 일단은 중간에 바람이 들어오면서 막을 수 있는 그 마찰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바로 네. 직접적으로 해안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과 해일과 그다음에 파도가 한꺼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도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해안가에 도는 도로에서 있는 강풍의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태풍의 속도가 한 25m, 초속 25m 네. 정도면은 시속 90km 이상 100km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 정도의 바람인 경우에는 그 바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은 물론이고 낮은 곳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초속 한 35m 정도 이상이 되는 것은 크레인이 지금 무너져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 뭐 보셨겠지만 나무가 완전히 뽑혀서 이렇게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큰 힘이기 때문에 이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오전까지만이라도 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좀 네.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9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이 63편이 결항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뭐 연결했을 때는 이제 그 여객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먼 바다에서는 뭐 10m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교통 통제나 또 여객선 운항 같은 경우는 통제가 돼야 되겠네요. 특히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12시면은 이제 네. 거의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강풍이 한 400km 반경이 되어 있으면 바다에서부터 생기는 파도는 그리고 그 강풍에 의해서 생기는 파도는 해안가 쪽으로 올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늦지만 파도의 크기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너울성 파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객선 특히 조심하셔야 네. 되고 또 강풍은 어떤 지역에 순간적으로 풍속이나 풍향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역시 항공편도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륙에서 당연히 지금은 작은 소형차의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신다든지 네. 좀 여러 가지 노약자분들께서는 좀 집에 좀 머물러 계시는 게 좀 안전을 취하는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통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동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강원, 강릉, 주문진, 방파제 화면을 보고 계신데 파도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특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확실한 정보들을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KBS가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역할을 뭐 충분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KBS의 이 재난방송을 잘 청취 혹은 또 시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SNS나 이런 부분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재난 정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어떠한 상황, 예를 들면 산사태면 산사태, 아니면 강풍이면 강풍, 그다음에 홍수시 고립이면 고립,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모의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내가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아니면은 산사태 나는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다, 해안가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좀 모의 훈련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이제 부산에 최근접하고 정오에는 이제 포항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재난방송을 좀 잘 듣고요. 어느 시점에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시간까지를 잘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요령을 좀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강풍에 의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강풍에 의해서 나오는 특히 해안가 지역과 내륙 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풍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